제가 어떤 형태의 지금 노선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좀 이렇게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론적인 어떤 그런 시야를 가지고 이래서 제가 이 정치 비평을 실제적으로 이런 장에 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않았던 거예요. 너무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논의 수준도 낮은 데다가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게 뭔가 좀 이렇게 그래도 그동안 하지 않았던 깊이 있고 수준 높은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 사실 이런 얘기를 '이런 식의 비판이 가능하구나.' 아니 비판이 아닌 거지 그거는. 제가 이재명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정치가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형태의 좀 심도 있는 분석을 아무도 하지 않았던 신박한 분석을 하나 한 거야. 저는 그렇게 신박한 분석을 지난 20년 동안 해 왔었던 그런 저는 이 출판 그룹하고 이 작가들 세계에 되게 공신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문학 비평을 하지 않고 거기 다른 어떤 사회 운동을 이제 교육 운동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애석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 그러면은 야 우리 정치가 이렇게 좌우가 무슨 뭐 지금 그 해방 정국도 아닌데 이렇게 좌우가 나눠지고 민주와 반민주 무슨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런 식의 분열을 오랫동안 이렇게 겪고 이게 얼마나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고통이면서 지금 큰 사회적 소모입니까 이게. 비용의 소모. 그럼 이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한 어떤 그런 관점에서 국회에서 그런 제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런 해석을 한 거예요. 제 채널에서 원래 했던 것들을 거기 다시 말씀을 드렸죠. 지금 한국 정치에는 두 개의 아버지 사례가 있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여기에서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형태의 병리적인 어떤 정치적 구도가 있단 말이야. 그 컴플렉스에서 꼼짝 못한 이런 구도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고 더 확장과 통합 민주진영의 관점에서 볼 때는 확장이고 두 진영을 같이 볼 때는 통합이고 민주당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두의 정당으로 가는 거야 이게. 그것만큼 더 큰 외연의 확장이 어딨고 그 멋있는 일이 어딨어요. 그런 현상이 지금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표현되는 거야. 근데 이걸 사람의 이름으로 뉴 이재명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걸 가지고 또 말이 많잖아. 말이 많을 이유가 없는데 말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많을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은 일인데. 그러니까 그날 저는 이거를 사람 이름 붙이지 말고 뉴 웨이브라고 하자.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뉴 웨이브. 새로운 파도라는 거야. 확장이면서 동시에 업그레이드고 업그레이드면서 모두의 정치, 모두의 정당으로 가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얼마나 그 멋있는 정치입니까? 보편성을 향해서 가는 정치. 철학적 입장, 문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진리를 향해 가는 정치예요, 그게. 왜냐하면 더 큰 것, 더 높은 것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진리를 향한 정치야. 그래서 제가 이 이재명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정말 설명해 볼 만하다. 우리가 신문에서 그런 거 얘기해도 어떤 현상적인 것으로만 얘기하지 이 현상에 파도는 있지만 파도의 밑에 어떤 밑에 조류가 있는지 그거를 알기는 되게 어려워요. 이런 거는 뭐 어떤 사람이 무슨 뭐 총리가 되고 어떤 사람이 대표가 되고 이런 수준의 사람 수준의 그 어떤 위에 있는 표면에 있는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와 이합 집산을 얘기한다고 해 가지고 이 웨이브 아래에 있는 큰 저류, 이 해류가 무엇이고 해류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분석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에도 선생님 같은 사람 이런 어떤 철학적 분석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기에 뛰어들어 가지고 지금 책도 못 쓰고 지금 뭐 공부도 못 하고 일도 지금 못 하잖아요. 이거 지난 1년 동안 이거 하면서 저는 이 시간을 이렇게 쓰면서 평생 그냥 시간 쪼개 가지고 책 읽고 글 쓰고 이러던 사람인데 책 한 권 오래 못 냈다고. 근데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패권을 쥐고 있다가 이렇게 확장과 통합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좁은 패권 속에 있다가 조류가 커지니까 자기들의 지분이 약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환영할 현상인데 자기들이 봤더니 그 지분은 희석이 되거든? 그러니까 지분 희석된다고 막 화를 내는 거 아니야 그게 지금. 그 이상한 세력들 막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무슨 이상한 세력이야. 국민이 무슨 이상한 세력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뭐 뉴 이재명이다 이렇게 저가 명명을 했어요. 저 같은 그런 명명한 것도 아니에요. 이 현상에 대해서 한번 해석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평생 그런 해석을 했던 사람이 저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정치권에서 하지 않았었던 그런 분석,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통 이런 것들을 보는 새로운 어떤 렌즈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되게 귀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경청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는 옛날에 독재 권력 독재 정치도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독재 권력 독재 정치도 무슨 그 학자들이라든가 뭐 제가 대학 전임 교수가 아니어서 그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대학 전임 교수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대학 전임 교수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으로 안 들어간 거야 그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야. 참 특이한 사람이긴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그럼 뭐 학교에 뭐 대학 교수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좀 뭐 다 탁월한 분석력과 뭐 뛰어난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직책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정말 액션, 그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어떤 탤런트, 어? 헬라스어, 그리스어로 얘기하면은 아레떼, 예? 아레떼라고 하는 게 어떤 탁월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서 자꾸 메신저를 보지 말고 그 메시지를 보라고. 예. 한덕수 같은 사람이 그 총리를 그렇게 여러 번 하고 몇십 년 동안 높은 직책에 있으면서 관용차 타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게 인간으로서의 그 아랫대가 있어요? 탁월성이? 그런 거 보지 말고 현재의 액션과 그 사람의 잘하는 어떤 것을 보면서 이 사람 능력이 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보세요. 철도 기관사였던 사람들도 탁탁 채용해 가지고 막 쓰잖아. 정치권도 이런 형태의 분석이 나오면 저거 재밌는 분석이다. 그날 송영길 의원 제가 그 앞에서 좀 농담도 하고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실 분이 아니에요. 그 오기 전에 점심 식사 같이 하면서 농담하면서 왔고 거기서도 그래 가지고 그런 얘기 들으시면서 멋쩍긴 하셨지만 예. 웃으시면서 가셨단 말이에요. 등 두들기면서. 그 열심히 그 들어볼 만한 거야. 그래서 아주 바쁘신 상황인데도 함동균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야. 그래 가지고 인제 점심 식사 같이 하면서 왜 지금 이런 형태로 한국 사회를 좀 분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 물어보시고 국회에서 하는 그런 발표를 꼭 듣고 싶다는 거야. 그 다른 의원들은 인사만 하고 자기 인사만 하고 대부분 갔는데 그 이현주 의원하고 몇 분 거기 계셨잖아요. 뭐 김용남 의원도 몇 분 계셨고 송영길 의원 거기서 맏형 역할을 하시면서 그 앞에서 굉장히 그 경청하시면서 사진으로 다 찍으시더라고. 이런 태도가 이게 지금 사실은 맞는 태도예요 이게. 그걸 가지고 어? 그게 큰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 뭐 어떤 얘기하고 자기들 자기들이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비판의 이유는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고 본인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그런 악덕에 대해서는 그런 채널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참신한 분석을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그 함동균이라는 사람이 뭔가 참신한 분석을 못 들어봤던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한국에서 그렇게 대형 스피커이면서 공당의 대표면서 게다가 조국 대표 같은 분은 학자시기도 했잖아요. 서울대 교수까지 하셨잖아요. 저도 그런 동료의 학자예요, 학자 저도. 저를 진짜 그런 것들을 거기다 그렇게 게재하고 저한테 그렇게 낙인을 찍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을 융단 폭격을 해 가지고 몇백만 정말 어? 그런 채널에서 그냥 다 쳐다보게끔 이렇게 할 정도로 저를 그렇게 노출을 시키면서 또 그런 채널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채널을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제가 거기에서 악마가 되고 부글거리겠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다른 신념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시민을 테러를 당하게 만드는 이런 위험에 노출하게 만드는 이런 짓을 하는 게 지금 이게 민주주의예요 이게? 민주화의 역사를 그놈이 아느냐 저놈 막 거의 뭐 물론 저도 쌍소리는 해 가지고 할 말은 없는데 너무나 그분들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소수 권력은 그냥 거기에서 소수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짱돌 들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여기에 등장했을 때 이게 보십시오. 이런 얘기할 때 구독자가 뭐 50 명 30명 이런 되는 사람이 그냥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거기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아주 굉장히 폐악질을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논법과 강도로 얘기할 수 있나요? 지금은 사실은 그런 인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이데올로기적으로 지금 다 드러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정도의 어떤 독설에 이런 거를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거기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약간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런 구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평생 욕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니깐요. 그러니까 저도 저를 스스로 조금 망가뜨린 거죠 이게. 그러나 아휴 저는 홍사훈 쇼 거기서 뭐 그분들 조국 대표는 거기에서 그 당의 얼굴이잖아요. 훨씬 큰 사이즈로 뭔가 걸음을 걸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이 시점쯤에 조국 대표하고 어 그게 인터뷰의 형태든 아니면 대담의 형태든 어 저는 예전에 잡지 같은 걸 하면서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뭐 어떤 그런 사람들의 그 인터뷰를 엄청나게 저는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인터뷰 책도 좀 있고. 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고 그 비전이 뭐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 그리고 그렇게 전 세계에서 동시 접속자 수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 그런 채널에서 그렇게 자주 부르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띄워 줘도 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이 답답하실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허심탄회한 얘기를 좀 한번 나눠 보고 싶다니까. 정말 다시 한번 그 요청드려요 사실. 예. 예. 유시민 표정은 좀 부드러워지셨는데 그죠? 예. 아마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일련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얼굴 표정을 좀 그래도 어 어떤 내면에 어떤 것이 좀 있으셨는지 표정이 좀 부드러워지셨더라고요. 예. 근데 비평가로서는 전혀 샤프한 면이 없으시더라고. 그 저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려면은 그 저에 대해서 그 본격적으로 말씀도 안 하시고 일종의 좀 회피하시더라고 그냥. 예. 최욱 씨는 왜 제 이름을 이렇게 못 가요? 부들부들대면서. 어떤 그 뭐 지식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 그게 누군지 뭐 말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이거 유시민 선생님은 절대 그 말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아니 감동균 씨."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시민 선생님이. 예. 그 언급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긴 한데 그날 특히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얘기되고 있었던 얘기됐던 그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뭐 그 환자로 만들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환자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실제적으로 그 말이 안 되는 지금 얘기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그분이 얘기하셨으면은 오히려 그냥 비평가 대 비평가로서 그런 분석 재밌다.' 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거든. 왜냐면 그건 말이 되는 분석이에요. 그 신박한 분석이고. 전체를 설명할 수 없지만 한국 정치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잖아요. 우리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전지전능한 게 없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360 도의 관점을 열어 놓는 것이 이게 해석이거든요. 한 방향이 아니라. 근데 어떤 각도를 보지 못했던 각도를 이게 보게 만든 면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각도가 들어서면은 진지하게 보면서 '이 해석 재밌다. 그러나 이 해석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말이 되는 것 같고 어떤 점에서는 못 보는 게 있는 것 같다.' 뭐 나아가서는 '이런 지점은 이렇게 보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그 비평가 대 비평가로서의 발전된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뭐 그것까지는 그냥 무시하시더라고. 예. 근데 체육 우리 체육 MC는 예 저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체육 MC의 그걸 보면은 유시민 선생님 절대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무슨 거의 볼드모트처럼 나를 취급을 하더라고. 내 이름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무슨 하나의 무슨 뭐 여기 그냥 타부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아니 제가 무슨 악마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떤 형태의 그냥 공상이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그냥 그런 방식으로 하나의 그림을 그려 놓은 거야 이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예. 우리 모든 것이 사랑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적을 형제로 바꾸는 용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생산적인 대화, 생산적인 방식으로의 사회의 변화, 정치적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는 그런 3 월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근데 이제 계기가 하나 생겼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이 얘기 왜 말씀드리냐면 그동안 죽자사자 물고 늘어진 것이 그 검찰 개혁 가지고 그 검찰안을 가지고 죽자사자 밀고 늘어졌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검찰안이라고 하는 것이 당정청이 합의를 해 가지고 지금 하나를 도출해 냈잖아요. 그게 뭐 100% 든 아니든 간에 뭐 어디 나와 가지고 오창희 선생님이 뭐 얘기하는 걸 보니까 뭐 90% 정도는 만족스럽다. 그분도 검찰 개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좀 강경파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도 뭐 "90%는 그래도 된 게 아니냐." 이런 정도 얘기를 하면은 이게 그냥 뭐 지금 어느 정도 괜찮은 게 나온 거예요 기본적인. 예. 그거에 대해서 그냥 서로들 다들 그냥 다독여 주면서 그거 가지고 죽자 살자 물고 늘어졌으니까 이제는 좀 발전하는 좀 그것 좀 해 봤으면 좋겠어 이제는.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좀 개과천선 좀 하시고 저도 그래 가지고 좀 앞으로는 좀 신사적으로 좀 하고 싶다니깐요 이제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기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 어떤 사실들에 대한 디테일한 사실들, 팩트들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면서 뭔가를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제가 그런 것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예. 저는 그런 것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문학평론 같은 거 하기도 하거든요. 여기는 해석은 자유니까. 근데 이 영역에 왔더니 그냥 해석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뭔가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적인 그런 게 크더라고. 저도 저한테 뭐 문제 제기를 하고 막 이러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런 부분이 좀 있구나.' 이런 것들도 여기면서 좀 생각을 좀 해 보게 됐어. 그래서 내가 해 왔던 어떤 영역의 문법하고 여기 있는 형태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구나. 그러면 어 제가 여기에서 판 접고 다시 이제 산으로 돌아가야 되나요?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보면은 자라투스트라가 산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와요. 그래 가지고 시장을 딱 돌면서 세상을 딱 돌면서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인간, 종말의 징후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설파한 다음에 다시 동굴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동굴로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어요. 저한테 하도 폭격이 떨어지니까. 폭격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이게 내가 할 일이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제 이런 거를 저는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좀 까칠한 사람이거든요. 예. 저는 덩어리나 무리를 지어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 까칠해요. 저하고 밥 같이 먹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까칠해 가지고. 혼자 먹는 게 늘 이제 좋고 식당 가도 그렇고 어떤 사람과의 어떤 뭐 네트워킹 파티 이런 것도 저는 잘 하질 않아요. 저는 그냥 천상 작가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수준 낮은 사람들하고 못 놀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수준 낮은 그런 자리에 제가 딱 봐서 가지를 않아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아유 혼자서 뭐 하는 게 제일 편하지.' 예. 그럼 뭐 혼자서 책 읽고 혼자서 글 쓰고 혼자서 강의하는 거 이게 저의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몇 개월 동안 다뤘었던 이런 어떤 텍스트와 이런 어떤 정치적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이게 참 네. 한겨레에다가 글 쓰고 뭐 어디 뭐 신문에다가 기고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쪽으로 쭉 나가 볼 수 있었던 그런 타이밍이 있었는데 '아유 이렇게 수준 낮은 세계에서 내 인생을 이렇게 저거 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수준 높은 그런 어떤 사상과 사유의 세계에서 '뭘 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문학과 철학의 세계로 이렇게 갔었는데 잠깐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정말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굴이나 저 산으로 다시 올라갈 수는 없고 뉴 이재명이라는 현상이 이게 기쁜 현상인데 그죠? 이 뉴 이재명이라는 현상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라지면 이 현상까지 사라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뉴 이재명이란 말보다는 이제는 뉴 웨이브란 말을 쓰고 싶어.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떤 지점에서는 기존의 어떤 사회의 역사의 연속성이 있고 역사의 단절점이 있는데 어떤 점에서는 우상과 단절하고 어떤 지점에서는 과거를 계승하면서 동시에 미래로 나가야 돼. 과거보다 중요한 건 미래로 나가는 거거든요. 니체는 당신이 네가 어떤 왕을 섬겼는가는 더 이상 영예가 아니래요. 명예가 아니라는 거야. 네가 조상에게 어떤 은덕을 받았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너의 후손들 자손들의 관점에서 현재를 봐라. 이런 멋진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비평의 영역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을 '어떤 식으로 여기에서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얘기하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지금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리고 지난 수개월 동안 이렇게 나타났던 그런 어떤 현상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입틀막이라고 할까?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너는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너는 뭐지? 너는 뭐 뉴라이트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분위기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쪼끔 여기서 제 관점에서 제 방식으로 한 단계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뉴 이재명이란 현상을 뉴 웨이브 그래서 좀 시대를 완전히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좀 사상적 그런 어떤 사유의 관점에서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는 좀 얘기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 고발이나 이런 거는 조국 혁신당에서 고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분이 그냥 고발해 버렸어요, 저한테. 그래 가지고 한번 경찰서도 한번 안 가 봤는데 살면서 경찰서도 한번 안 가 봤네 생각해 보니까. 동사무소나 왔다 갔다 해 봤지. 좀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싶어 저는 사회에. 다른 분들이 잘하시고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이런 사유가의 어떤 관점에서 이 시대를 이해하고 또 다음 시대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대안적 사고 있잖아요. 그런 사고를 좀 제안하는 그런 식의 비평을 이제 좀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다 현재 시점에 누가 뭐 하고 이런 거에 뭐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서만 계속 머물게 되고 사람이 작아져요. 그래서 큰 웨이브, 예, 이거를 볼 수 있게 되는 어떤 큰 시야, 프레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제공할 수 있게끔 그런 방식의 비평을 이제 좀 하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의 하나의 이제 일환으로 제가 속해 있는 세대가 70 년대생 세대거든요. 그 세대를 가지고 제가 꼭 저기 뭐야 어떤 것들을 특정한다라기보다는 이 지금 시대의 개성 어떤 중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세대,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출연에 가장 전폭적인 지지를 한 어떤 이런 세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 세대, 아니 어떤 경험과 어떤 그 역사적인 그 경험을 했던 세대인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분석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저에게 의뢰했던 1970 년대생, 또 그중에서 대학을 다녔다고 한다면 90 년대에 대학을 다녔었던 그들은 누구인가. 예.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이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냥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이 현대 사회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조망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이런 일을 만들었다. 이런 걸 겪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컬처가 생겼다. 그 이런 컬처 때문에 이런 식의 세대가 생겼다. 그러나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됐다. 이런 좌절 때문에 이런 형태의 지금의 모습이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이런 이 시대가 나왔고 이런 세대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어떤 것을 얘기하는 좀 그 거시적이면서, 예, 이런 비평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70 년대생은 누구인가? 예. 이런 거를 제가 한 2 차례나 3 차례에 걸쳐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시켜 드리려고 합니다.